예, 이번에는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는 조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대상 업종 추가했습니다. 적용 기한도 연장했고요. 자, 감면 기본적인 업종들은 있습니다. 감면율은 뭐 5%에서 3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자, 대상 업종을 보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 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는데 감면율은 물류 산업의 50% 수준으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요즘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의 경우에 감면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허조사 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서 위탁 공동 개발비에서 과학기술, 산업 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 위탁 비용 등이 세액 공제 부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허조사 분석을 위해서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자, 이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중에 인력 개발비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현장 실습 과정에서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현장 실습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지원 비용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연구소하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과 공제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기업투자 관련되는 세액 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그 다음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뒤쪽에 또 넘어가면요, 그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시설부터 시작해서 생산시설까지, 그 다음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투자세액 공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우리 투자세액 공제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단순화시켰는데 보시면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즉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자산들은 세액공제 대상이야 나머지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다면 지금은 전부 다 해줄게, 그 중에 요러요러한 자산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자산이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비품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 이런 부분들이 업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해주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나 종전 특정 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연구인력 개발, 에너지 전략, 환경 보전 시설, 그 다음에 보전시설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이런 부분들은 건설 기계로 회계 처리하기도 하지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기계와 관련되는 거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도소매 물류업인 경우에는 창고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창고 건물은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업종상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운수업과 관련되는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과 관련되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중소기업일 때 10% 최대 10% 일반 기업은 3%에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공제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단기 기본 공제와 투자분 증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당해 투자 금액에 기본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10%도 있고 3%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무조건 10%를 해줍니다. 중견기업 3%, 대기업 1%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로 공제율이 2%포인트 더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를 추가적으로 더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3%의 한도는 기본 공제액의 200%,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 두 배가 넘는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두 배를 초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최대치가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이유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이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일 거고요. 적용 시기는 21년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과세표준 신고분이니까 20년도 과세표준 신고를 21년도 5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이미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특례 규정을 한번 보면 20년,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에 선택해서 적용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세액 공제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 공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A라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유리하고 B라는 자산은 기존 투자세액 공제가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같은 연도에 기존의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 공제하고 기존 세액 공제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투자 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산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 투자세액 공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대한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종전 특정 시설물 투자세액 공제,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이었던 연구인력 개발시설,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 복지 정진시설, 안전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해주겠다.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인 경우에는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건설기계 장비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도소매 물류산업은 보관창고 시설이나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는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에 대한 숙박시설 관련되는 부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운반구나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해준다. 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도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인사, 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 체제 등 일반 사무 지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이런 프로그램 관련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부분이고 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을 우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1과 2 중에 큰 금액과 3과 4를 합친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투자세액 공제 금액 계산하는 방식하고 동일한데요. 자, 1과 2는 당해연도에 직접 투자된 금액 또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될 때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3과 4는 직전 그 과거 연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은 차감하겠다라는 의미의 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은요. 해당 과세 연도부터 과세 연도의 개시일 전 소급해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갖고 사업연도 월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전 3년간 투자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추가 공제 적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합니다. 즉 직전 3년에 투자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추가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허용 대상 자산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사업장에 관련되는 부분 원래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고정자산에 정설 투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정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을 참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5대 중에 1대를 더 추가로 사는 것은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대체 투자는 해줍니다. 5대 가지고 있는데 1대가 망가져서 새로 1대를 더 추가해서 5대가 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망가진 자산은 폐기를 하고 5대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정보통신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종전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포함됐던 방송통신 장비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해줬듯이 통합투자세액 공제 안에서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 세액 공제 적용 후에 해당 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합니다. 기본 2년이고요. 나머지 3년, 5년 해서 이렇게 쭉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2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을 적용하고요. 그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3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 이 부분은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축물 이런 부분들은 5년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을 했을 때 고용 후에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2022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자, 원래 복직 후에 1년간 인건비 10%, 중견기업은 5%였습니다. 자, 그 부분을 경력 단절 여성하고 동일하게 30%와 15%로 그러니까 세액 공제율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복직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은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 부분만, 공제액만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개정된 내용,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자 상당액을 적용하던 부분이 고용과 관련되는 쪽에서는 이자 상당액은 전부 다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제받았던 세액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부분 확대된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공제율 상향은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부칙 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면 21년도에 복귀한 직원의 인건비는 30%입니다. 근데 20년도에 복귀한 직원이 아직 1년이 안 돼서 21년도에도 급여가 나가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적용될 때는 20년도부터 적용됐던 세액공제 받았던 분은 기존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부칙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대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 고용정대는 직전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세액공제 금액을 청년과 비청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청년, 장애인 뭐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은 1100, 지방은 1200, 중견기업 800, 대기업 40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 공제 대상에 고령자 60세 이상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60세 이상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1인당 세액 공제가 350에서 43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법조문을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본다면 기존에 입사했던 직원이 우리 회사 계속 근무하면서 60세 초과되는 경우에는 우대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자, 근로계약이 없던 사람이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계약서 쓰는 날 현재 60세 이상이면 우대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에 대한 한시적 개편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고용 감소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1년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고용정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년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중견기업의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했고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 19년 6월 30일이었는데 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던 근로자를 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추징 금액도 완화를 했는데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했었는데 이자 상당액은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종료됐습니다. 2021년도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하게 되면 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무대리인이나 세무법인은 그 연간 한도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대리인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자,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5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 즉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는 7년, 10년으로, 그 다음에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되는 거 10년 동안 적용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해주고 있던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공제기간을 통일해서 그냥 10년으로 적용해주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확대했다라는 거고 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신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 중에 신고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시설투자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일반과 신성장 원천기술로 구분이 되고 있었죠. 거기에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신설해서 3단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성장, 국가전략기술 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인력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도 10%포인트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해서 3에서 4%포인트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정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긴 하지만 세액 계산 구조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면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 공제는 청년과 기타에서 공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년과 관련되는 공제에 있어서 100만 원 상향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상향했는데 지방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지방은 원래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일 때 1200이었는데 1300만 원이었고요. 중견기업은 지방 수도권 구분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에 대해서 900, 대기업도 구분 없었지만 지방에 대해서 500으로 이렇게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제가 설명드릴 때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도 고용증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는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 중소기업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결손금은 2월 공제가 원칙이지만 2월 공제가 아니라 소급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2년 동안, 그러니까 직전 연도와 직전전 연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20년도하고 2019년도
2개 연도로 확대해 갖고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발생된 결손금이 2020년도에 공제할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2개 연도를 합쳐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결손금 소득 공제 적용 순서는 직전전, 즉 19년도에 납부세액부터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용해서 해주겠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서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제도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했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을 70% 세액 공제해주고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적용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관련되는 요건을 보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 즉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 이전부터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적용되는 걸로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도 새로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들은 동일합니다. 사행성 업종 이런 데가 안 되고요. 임대인과의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업자 등록에서 계속 사업자를 전제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느냐? 폐업 전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갖춘 자로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